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는 로드샵이라고 불리는 화장품 가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스킨푸드, 미샤, 에뛰드, 토니모리 등등. 한 번쯤 로드샵을 방문해 어서오세요 공주님 인사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로드샵은 저렴한 가격대에 품질 좋은 화장품들로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로드샵 옆에 다른 로드샵, 또 다른 로드샵이 줄지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부터 길거리엔 로드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로드샵뿐만 아니라 K뷰티 산업이 이전보다는 침체되었다는데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니와 함께 로드샵의 위기와 돌파구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명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장 앞에서 바구니를 들고 영업을 하던 로드샵 직원들이 있죠. 한때는 중국 관광객으로 붐비던 명동 길거리가 사드 보복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며 그 많던 로드샵은 하나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점 수순을 밟은 로드샵의 자리는 아직까지 메꿔지고 있지 않은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 정보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명동 상권 내 화장품 판매점은 36곳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직전에는 화장품 판매점이 128곳이었는데 4배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광객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화장품 산업 성장세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특수 거품이 있었는데 그 거품이 빠지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이 늘어나고 마스크로 인해 화장을 잘 하지 않게 되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또 다른 소비재에 비해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은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00년대 초반 3,300원이라는 초저가 화장품을 내세우면서 인기를 끌었던 미샤를 기억하시나요? 미샤는 출시 2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 바로 다음 해에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었는데요. 최근 이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 CNC가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화장품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계속되는 적자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도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화장품 산업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화장품 온 오프라인 매출액은 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엔 6조 원이 감소하였고 2021년은 4조 원 감소, 올해 상반기는 1조 원이 감소하면서 총 11조 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감소 원인으로 특히 K뷰티 산업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큰데요.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화장품은 전년 대비 44.5% 줄었다고 합니다. 과거 화려했던 K뷰티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가성비를 내세우던 로드샵은 위기에 빨간불에 멈춰서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 마케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에 치중하기보다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몰에 집중하고 O2O 서비스와 협력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킨푸드는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 유튜브 콘텐츠인 내고왕을 만나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입점하여 제품 판매에 나섰고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 스킨푸드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요. 또 다른 로드샵인 토니모리는 디지털 혁신으로 뷰티와 헬스 플랫폼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니모리는 로드샵을 벗어나서 홈쇼핑, 이커머스 등에 진출해 유통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홍대 토니모리 월드를 선보여 MZ세대와 글로벌 유저와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샤와 어퓨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도 2019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앞서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과는 별개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계속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로드샵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입점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등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시 화려한 날을 꿈꾸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K뷰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비중국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현재 K뷰티 투자의 키워드가 색조와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늘었고 마스크 착용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K뷰티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리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아 화장품 사는 빈도도 줄었는데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올겨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 먼지만 쌓여있던 립스틱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듯 보이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한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닌 여러 브랜드가 모인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 사는 것,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국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변하는 것처럼 K뷰티 산업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만 번이었습니다.